자, 이번 시간 변압기 원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좀 하고자 해요. 기초적인 내용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좀 따를 것 같아서 아예 기초부터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전압 방향의 결정 그리고 감가극성 구별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자와 자속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유도 결합 회로와 변압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첫 번째 감극성 변압기, 두 번째 가극성 변압기, 자, 세 번째 유도 결합 회로와 변압기를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학습을 하면서 전압 방향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감극성 변압기가 왜 표준이 되는지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감극성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1차 측에서 전압을 걸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류를 가한다라는 거죠. 자,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순식값들이 변하죠. 그래서 여기 값에 오게 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피크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력값이 예를 들어 220V 라고 하면, 자, 피크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자, 220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이 바로 피크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할 거예요. AC 교류가 피크치일 때 변압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크 값이 220 루트 2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된다? 자, 220 루트 2가 되고, 자, 하단 부분은 제가 0볼트로 잡았습니다. 기준을요. 그래서 여기 걸리는 피크 값이 어떻게 된다? 220 루트 2 볼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왜 생기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코일이 있을 때 교류가 아니라 직류를 가해주면 이 코일은 어떤 식으로 바뀌죠? 자, 일반 도선과 같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차는 있다 없다. DC일 때 없다라는 거죠. 0볼트다라는 겁니다. 허나 교류를 가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압이 가해지고 전류가 흐릅니다. 어떤 전류가 흐를까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은 전류가 흐르겠죠. 이런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렇게요. 이 전류를 무슨 전류로 하죠? 자화 전류 I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M은 마그네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자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자속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전류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자속은 어느 방향으로 생긴다? 이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심을 이런 식으로 돌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자, 이 코일에서 급작스럽게 이러한 자속이 생겼으니까 자속을 없애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재 전류는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죠. 왜냐? 교류에서 강제적으로 전류를 흘려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류는 이런 식으로요. 허나 반발이 있죠. 어떤 식으로 반발이 있냐? 여기에 뭐를 만든다? 자, 역기전력 혹은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과 관계된 식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압을 역기전력으로 보겠다라는 관점은, 자, 전압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0 루트 2를 자 0을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기전력 관점에서는 220 루트 2 볼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0 루트 2는 이 식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C 전압 파형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와 전류는 90도 늦다 빠르다. 당연히 느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파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자속 있지 않습니까? 파이 m이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파이 m은 전류와 동위상이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것과 관계된 식은 파이 m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줬더니 파이 m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오메가는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n이 붙을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려진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기전력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다? 자, V1을 이런 식으로 걸어줬을 때 이 원도 같다라는 거죠. 허나 방향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렌츠의 법칙이 화살표 방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허나 숫자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역기전력 관점이 아니라 유기기전력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기기전력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숫자의 렌츠의 법칙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에 뭐까지 붙여야 하냐면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역기전력 관점이고요. 자, 이 친구가 무슨 관점이다? 자, 유기기전력 관점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유기기전력 관점일 때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이 방향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220 루트 2를 빼면 마이너스 220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V1은 마이너스 2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유기기전력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책들에서 전압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죠. 역기전력 관점에서요. 허나 벡터도를 작성을 할 때는 유기기전력 관점에서 벡터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와 자속이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간다? 2차 권선 측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현재 이쪽에는 부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도선에 전류는 흐를 수는 없지만 2차 권선은 뭐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여기 이렇게 자속이 생겼으니까 없애주려는 방향으로 전압이 생기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자속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상적으로 이러한 자속을 만들려 하겠죠. 그럼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생기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가상적으로요. 자, 그럼 전류가 예를 들어서 부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항이 있다. 자, 여기가 4V였으면 자, 전류가 흐를 때 이쪽 전압값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곳이 몇 볼트가 된다? 자, 110 루트 2가 됩니다. 왜냐? 권선이 2대 1이니까요.
그래서 2차 측에서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식을 통해서 전압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아까는 N1이었으면 현재는 N2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자속은 자와 자속으로 같죠. 얘나 얘나. 그래서 값이 자 절반으로 줄게 돼요. 그래서 110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관점은 무슨 관점이다? 자, 역기전력 관점이에요. 그래서 렌츠의 법칙을 화살표 방향에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도 기전력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10 루트 2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죠. 허나 벡터도를 작성할 때 유기기전력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벡터도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대략 한번 살펴볼게요. 자, V1이 220 루트 2고요. 자, 유기기전력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220 루트 2가 되고, 자, E2도 마이너스 220 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벡터도 많이 보셨죠. V1이 이렇게 가 있고 E1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E2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무슨 관점이다? 자, 유기기전력 관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극성 변압기에서 이쪽 보이시죠? 이쪽이 지금 220 루트 2죠. 그리고 요 부분이 110 루트 2죠. 여기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전압계를 달게 되면 요 차이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20 루트 2 마이너스 110 루트 2는 110 루트 2 볼트가 전압계에 딱 찍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봐 주세요. 자, 그 다음 가극성 변압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극성 변압기도 자, V1을 220 루트 2로 가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크 값이 220 루트 2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와 전류는 90도 늦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리고 파이는 자, I와 위상이 동일하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얘가 바로 파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와 전류 IM이 될 겁니다. 자, 소문자로 쓸게요. 아까와 동일합니다.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자속이 이런 식으로 가고요. 자, 철심을 따라서 자속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파이 M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기전력 관점, 유기기전력 관점 아까와 동일합니다. 감극성이랑. 그 다음 2차 측으로 넘어오면 자, 부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부하는 없지만 자, 그럼 2차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러한 친구가 생겼으니까 자속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전압을 만들어내겠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자, 대신에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하가 달려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자, 그럼 전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럼 이곳이 0V니까 전류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전압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10 루트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2를 유기기전력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0에서 마이너스 110 루트 2를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110 루트 2가 나와요. V1에 220 루트 2를 가했고요. 자, 이 원을 유기기전력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20 루트 2가 나오고 자, E2가 110 루트 2가 나오죠. 자, 감극성일 때는 어땠습니까? 이랬죠. 얘가 감극성, 얘가 가극성이에요.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역기전력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110 루트 2에다가 0을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10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1차 측은 어떻습니까? 220 루트 2죠. 허나 2차 측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10 루트 2죠. 그래서 전압계를 이런 식으로 달게 되면 요 차이 값이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330 루트 2 볼트가 전압계에 찍힌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절연할 때 감극성이 낫겠어요? 가극성이 낫겠어요? 감극성이 낫겠죠. 그래서 대부분 변압기가 감극성을 쓴다라는 겁니다. 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부하이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자, 이러한 유기 기전력이 생겨가지고 파이 M이 생긴 것에 대해서 반대작용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원이 등장하는 이유는 자속 증가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자, E2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속 증가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차 측은 무부하이므로 전류는 흐르지 않고 2차 전압이 유기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감극성도. 자, 이 원이 등장하는 이유는 자속 증가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E2가 등장하는 이유도 자속 증가에 대한 반작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극성일 때도 제가 무부하를 가정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부하이므로 자, 1차 측의 부하 전류는 흐르지 않고 자, 2차 전압이 유기된다라는 거죠. 현재 무부하이므로 감극성이든 가극성이든 어떤 전류만 존재한다? 여기에 자화 전류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변압기와 유도 결합회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는 1차 측에 어떤 전류가 흘렀었죠? 자, 자화 전류가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부하를 한번 달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변압기에. 변압기입니다. 현재. 자, 이때 부하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감극성일 때는 여기가 110 루트 2였고 여기가 0볼트였죠.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자속을 만들어낸다? 자, 이러한 방향을 갖는 자속을 만들어내죠. 자, 이 자속의 방향은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동시에 1차 측에서도 자속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냐? 자, 여기에 이런 새로운 자속이 생겼으니까 어떻습니까? I1이라는 게 생겨서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I1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전류를 형성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자속을 보낸다라는 거죠. 얘가 노란색 파이가 되고요. 자, 2차 측에서 나온 친구는 녹색 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철심에는 파이 M이 있고요. 자, 2차 측이 만들어낸 부하 자속 파이가 있고, 자, 파이 2라고 할게요. 그 다음 노란색 부하에 의해서 만들어낸 자속 파이 1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친구는 정확하게 동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서로 파이와 요 파이가 반대니까 더해져서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유도 결합 회로로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점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변압기 권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점이 이렇게 찍혀 있죠. 그리고 부하 전류 I1이 이런 식으로 흐르죠. 그리고 부하 전류 I2가 어떤 식으로 흐릅니까? 이런 식으로 흐르죠. 그럼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떤 보호를 갖겠습니까? 당연히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변압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I2가 이렇게 오는 것도 있던데요. 변압기에서 가정을 할 때. 그럼 어떻죠? 자, I1이 플러스면 I2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경우는. 허나 제가 이 경우를 가정한 요거 있죠. 이렇게 가죠. 이때는 전류값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유도 결합 회로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I1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I2는 어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허나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수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 I1이 플러스면 I2도 플러스예요. 그리고 I1이 마이너스면 I2도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허나 여기에서는 I1이 플러스면 I2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I1이 마이너스면 I2는 플러스예요. 정확하게 둘은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겠죠. 원리가 이러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려도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1과 I2는 서로 자속을 감쇄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당연히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습니까? 0보다 작죠. 변압기는 상호 인덕턴스가 항상 0보다 작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압기는. 자, 그 다음 가극성 살펴볼게요. 자, 가극성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대신에 이쪽이 마이너스 110 루트이고 여기가 0이죠.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자속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1차 측에서 동시에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부하에 의한 전류죠. 그럼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는 자속을 만들죠. 그래서 철심 내에는 자화 자속 파이 m 그리고 파이 1, 파이 2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두 친구는 크기는 같죠. 허나 이쪽에서 오는 방향, 이쪽에서 오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감극성도 마찬가지였죠. 자, 유도 결합 회로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I1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I2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M 값이 당연히 0보다 작죠. 왜? 서로 자속을 감쇄시켜 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요. 얘가 바로 I2가 될 겁니다. 대신 I1의 부호가 플러스면 I2의 부호도 플러스, I1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I2의 부호도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0보다 작아요. 가극성도. 대신에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죠. I1이 이렇게 되고요. I2가 이렇게 됐다. 둘 다 점이 있는 쪽에서 전류가 들어오니까 상호 인덕턴스가 플러스 아닌가요? 이런 거죠. 자, 뭐에서 좀 착각을 하신 거냐면, 자, I1이 이렇게 흐르면 방향을 이렇게 잡았죠. 자, 자속이 이렇게 가겠죠. 얘를 1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I2가 이제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럼 자속이 어떻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생기겠죠. 얘랑 방향이 같은데 녹색은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겠죠. 그래서 항상 변압기에서는 자, 1차 측 부하 전류에 의한 자속과 2차 측 부하 전류에 의한 자속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철심에는 뭐만 남는다? 감극성이든 가극성이든 자화 자속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파이 1, 파이 2라고 제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못했네요.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는 N파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시간에 따라서 I와 파이가 무슨 상태다? 동위상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I와 파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왜냐, I와 파이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신에 시간에 따라서 위상이 같죠. 그래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서 뭐가 있다? 자, 인덕턴스 L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력식인 Rn 파이는 Ni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i가 이 식에서 변형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L은 자기 저항이 부모로 오고, 자, 턴수가 제곱돼서 분자로 온다라는 거죠. I1 때문에 만들어지는 요 자속 있죠. 이 자속 파이1은 자, L1, I1에다가 자, N1을 나눴다라는 거죠. 그리고 L1에 무슨 식을 넣는다? 자, 얘를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이1은 요 식을 갖게 돼요. 노란색을 말합니다. 요 친구, 얘가 파이1이에요. 그리고 파이2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만들어지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N1, I1, RM. 얘가 뭐죠? 파이1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2가 있습니다. N2, I2, RM이 되겠죠. 자, 자기 저항은 둘 다 동일한 철심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N1, I1이 있고 N2, I2가 있었을 때, 자, N1이 N2보다 2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N을 100이라고 두면 N2가 뭐가 되죠? 50이 되겠죠. 그리고 1차 측과 2차 측에서 전달되는 전력은 같기 때문에 아까 전압의 B가 1차 측이 2배가 더 높았죠. 그래서 전류는 2차 측이 더 높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자, E1, E2가 있을 때 E1이 2배니까 이제는 I1, I2에서 I2가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측 전류를, 부하 전류를 자, 5A라고 두고, 자, 2차 측 전류를 자, 10A로 한번 더 볼게요. 얘가 얼마죠? 자, 5A가 되고, 자, 2차 측이 몇 A다? 자, 10A죠. 어떻습니까? 둘 곱하면 500이죠. 자속이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향이 반대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